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양동농가에서 1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남하를 막기 위해 완충 지역을 설정하고 차량 통제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의 인터뷰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 인터뷰를 검찰에 흘렸다는 의혹에 휩싸인 KBS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두 자녀 인턴 의혹과 딸 장학금 지급 경위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본부장은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다면서도 북한의 비난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터키군이 쿠르드족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부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군의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론 꽤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멀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지난밤 경기도 연천군의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벌써 14번째로 발병 사례가 엿새 만에 또 확인된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후 경기 연천군 신서면의 돼지농장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밤 11시쯤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김포시 통진읍에서 발생한 이후 엿새 만에 추가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는 모두 14건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농장 주인은 돼지 4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었고 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 부진 증상을 보여 당국에 신고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서 3개 농장이 4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살처분된 14만 5천여 마리에 이번 확진에 따른 8천여 마리를 더해 15만 마리 넘는 돼지가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농장이 어제 정부가 돼지열병의 남쪽 확산을 막겠다며 지정한 완충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발생지 주변을 띠처럼 둘러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추가 양성 사례가 나오면서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부터 48시간 동안 연천 지역에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완충 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조국 장관 친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를 추가해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해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 혐의가 중하고 피의자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미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영장이 기각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불출석 상태로 열린 영장 심사는 총 32건. 결과는 모두 구속영장 발부였습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영장 심사를 포기해 서면 심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구속이었습니다. 이충상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것이라며 특히 조 씨는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봐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3차 조사는 그젯밤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 행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지난달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정 교수가 이를 일부 부인하면서 검찰은 호텔 CCTV 영상 검증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법원이 영장을 남발했다는 내용의 법원개혁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검찰 수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검찰의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며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허리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 개혁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에 대한 법원 책임을 언급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법원도 영장을 남발하며 검찰 수사를 뒷받침해준 셈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로 전략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법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의 주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민주연구원조차 조국 지키기에 합류한 것입니까? 민주연구원 측은 해당 보고서는 연구자의 의견이며 공식 견해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장관 부부는 오촌 조카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KBS가 김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하지 않고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나왔는데 KBS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의 발언을 둘러싸고 검찰과 유시민 이사장, KBS의 진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김경록 씨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 부부가 오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척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들떠있고 그 친척이란 사람이 뭔가 확정적인 얘기를 하고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조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에 관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반박했습니다. 조 장관이 자신에게 평소 고맙다고 말한 걸 하드디스크 교체와 짝입기 했다는 겁니다. 김경록 씨는 또 자신이 KBS와 인터뷰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화면에 있었다며 KBS와 검찰의 연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를 두고 KBS가 기사도 내보내지 않고 검찰에 실시간으로 내용을 흘리는 게 가능하냐며 KBS 법조팀과 검찰이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측은 김 씨와 인터뷰는 다음 날 방송했고 검찰의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유 이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인터뷰 내용을 알 수 있게 검찰에 흘렸다는 것이라며 인터뷰 취지와 정반대로 보도했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KBS는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한 조사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검찰은 그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방송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다시 불러 밤 11시까지 조사했습니다. 여당은 방송 인터뷰에 대한 보복성 조사라고 비난했지만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 행방을 묻기 위한 소환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그제 저녁 7시 30분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를 긴급 소환했습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 보고 과정에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PB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 검찰총장에게 올라오는 보고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왜곡되어 있을 위험이 있다는 거. 이런 김 씨 인터뷰 내용에 불쾌감을 표했던 검찰이 방송 직후 김 씨를 소환하자 보복성 소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알릴레오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 조사로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분히 압력성, 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입니다. 홍익표 대변인은 또 윤석열 총장이 조사 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겠다고 개혁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김 씨를 밤 11시까지 조사한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다시 소환한 것은 방송 내용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CCTV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검증 차원에서 김 씨를 조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피의자인 김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송환진입니다. 네, 어제 광화문 집회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당 일정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공개연설 대신 피켓 시위에만 동참했는데 광장 정치가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보수단체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참석한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단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대신 군중들과 조국 화면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국 망국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결단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거스르는 그 모습은 결코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 지도부의 이 같은 모습은 광장 정치가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장외 집회도 취소했습니다. 청와대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딱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장외 집회를 주도하던 한국당이 자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번 주 토요일 서초동 촛불 집회를 마지막으로 광장 정치가 한풀 꺾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유독 막말과 욕설이 난무하면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는데요.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세종대왕님 뵙기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정감사장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막말과 욕설 수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증인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검찰 개혁까지 나왔거든요. 혼잣말이었지만 참고인을 향한 욕설은 그대로 마이크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여기 들으신 분들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욕설은 아니지만 상대당 의원에게 반말로 고함을 지르는 모습도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두 명이 말 조심하세요! 말을 그렇게 해요! 줘봐요. 너 뭐라고 얘기했어? 의원님.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의 막말로 홍역을 치른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하려는 정말 같은 게 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의 건망증을 거론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국 정국의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막말과 욕설로 점철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한글날이었던 어제 오후 전남 진도 앞바다의 한 선박에서 불이 나 선원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경남 김해의 스포츠 매장 그리고 서울 종로의 상가에서도 화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하얀 배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오릅니다. 진압 선박이 물을 뿜어내며 진화를 시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전남 진도 맹골도 남쪽 24km 이상의 39톤 선박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이 중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차가 계속해서 물을 뿌려댑니다. 어제 저녁 9시 20분쯤 경남 김해의 한 스포츠 매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 매장 140여 제곱미터가 전부 불에 탔습니다. 소방차가 좁은 골목 깊이 들어서더니 오른쪽 건물에서 사람들이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어제 저녁 10시쯤 서울 종로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상가 2층과 옥상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부의 비상계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지난달 10일 방사포 사격 지도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 만에 공개 행보를 펼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실무협상 결렬 뒤 첫 시찰 장소로 농장을 택해 자력갱생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곳은 조선인민군 산하 농장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농장에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영농 방법 연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농장을 2015년부터 매년 찾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접 옥수수와 벼를 들고 말을 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세계적인 농업 발전 추세를 잘 알고 나라의 전반적인 농업을 혁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전 국가적인 힘을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농장을 찾은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매체들이 통상 시찰 다음 날 보도를 해왔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지난 8일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결렬 뒤 첫 일정인 셈인데 농장을 방문하면서 식량 문제를 자력으로 최대한 해결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 데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시찰에는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지난해 남측에서 공연했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네, 지난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데요. 북한을 의식해서인지 귀국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성과 없이 끝난 북미 실무협상의 실패 원인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려고 미국에 갔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본부장은 한미, 한일, 한미일 협의를 모두 했다며 북한과의 대화 추진력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된 와중에 열린 일본과의 만남에선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본부장은 미국 측 분위기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언급을 꺼렸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기관지 조선신보가 그제 자신의 방미를 문제 삼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비판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어떤 핑계를 잡아낼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해병대의 서울수복 69주년 행사와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두고 반공화국 대결 광대극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려명 역시 입으로만 화해와 평화를 떠든다며 대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미국판 이춘재로 불리는 세뮤얼 리틀이 수감 중 추가 자백한 살인 사건들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육성으로 뻔뻔하게 범행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우경우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연쇄 살인을 저지른 세뮤엘 리틀이 직접 그린 피해 여성들의 초성화입니다. 올해 79살인 리틀은 더욱 자세하게 살해 여성들의 당시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Oh man, I loved her. And she was like honey color skin. 죄책감이 들지도 않는 듯 미소를 띄어가며 태연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I went on my car, and this white girl come out behind the building. And I'm in my trunk. She walked over to me, say, "Come on, y'all, can you take me to Miami?" 권투 선수 출신의 리틀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복역 중에 잇따라 과거에 저지른 엽기적인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리틀이 자백한 살인사건 93건 중 최소 50건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리틀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대중에 공개해 제보를 받는 한편 나머지 자백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택시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 이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바퀴 달린 차량이 프로펠러를 달아 비행기로 개조되는 진짜 하늘을 나는 차가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자동차 회사 아우디와 비행기 회사인 에어버스가 손을 잡았다는데요. 국내 기업도 미국 항공우주국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5월에 드론 교통 체계 청사진을 내놓고 2023년까지는 인증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는데요. 날개에 달린 차가 우리 생활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되네요.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리메이크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이홉이 발표한 솔로곡의 제목은 치킨 누들 수프로 우리말로 닭칼국수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공개 열흘 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6,800만 회를 넘고 미국 빌보드지가 매주 발표하는 핫 100 차트엔 81위로 진입했습니다. 일명 닭날개춤으로 불리는 쉽고 재미있는 안무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등장하는 게 인기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인기는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어제 573주년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베이끼 씨를 우리 고등학생들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틀 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은 베이끼 씨를 45번이나 만나 상주본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설득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베이끼 씨를 만난 고교생들은 1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학생들은 앞으로도 반환 서명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 중국과 베트남의 5성급 호텔에서 변기를 닦던 수건으로 물컵을 닦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이 일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급 리조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리조트에서 화장실 청소에 사용된 수건으로 물컵을 닦은 것 같다는 고객의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폭로에 따르면 이 같은 비위생적인 행위를 지적해도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리조트 측은 청소 대행업체를 바꾸고 컵은 기계로 씻도록 바꾼다는데요. 과연 이용객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맥주가 개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말이죠. 무슨 일인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도로 옆에 맥주 상자와 맥주 캔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이를 치우고 있는데요. 호주의 한 고속도로, 수많은 맥주 캔들이 트럭 안으로 버려지고 있는데요.
즉시 치우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기계로 눌러서 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차들이 지나다니는 고속도로에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황소 달리기 행사가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황소가 관중석 펜스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황소 한 마리가 관중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피하는데요. 사태가 진정되나 싶더니 성난 황소가 또다시 관중석으로 뛰어오릅니다. 스페인 북부지방에서 열린 황소 달리기 행사장. 행사도 좋지만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할 듯 싶네요. 뉴욕의 한 도심 거리에선 퍼포먼스가 진행 중인데요. 다들 붉은색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퍼포먼스인 걸까요? 뉴욕 도심의 한 거리.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데요. 도심 곳곳에 붉은색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는 붉은색 염료인데요. 가짜 피입니다. 한 환경단체가 기획한 죽음 퍼포먼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생물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시위는 2주 동안 세계 60여 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3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올랐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11.1도, 대관령은 4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예년 수준을 밑돌아 서늘합니다. 계속해서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9.3도, 강릉 14.5도, 청주 11.3도, 대전 10.1도, 안동 8도, 대구 9.9도, 창원은 7.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가을 햇살의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19도, 춘천 17도, 강릉은 2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전주 22도, 광주 23도, 창원과 부산 24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에서는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에서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요일 새벽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주변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내일부터 제주와 영남 해안, 영동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륙에서는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동해안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주말 오전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